자, 그래서 요거는 뭐 많이들 아시죠? 그래서 인공지능은 처음에 이제 나온 거죠. 앨런 튜링부터 나온 시대가 인공지능이고요. 머신러닝이라고 나온 거는 원래는 1959년도에 이제 나온 개념인데 90년대 후반 들어서 갑자기 쓰기 시작을 했죠. 이게 확성이 돼서 이렇게 썼죠. 그 다음에 딥러닝이 이제 새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요즘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이라는 개념은 인공지능에서 학습이라는 개념이 이제 붙게 되죠. 학습이라는 관점이 붙게 돼서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딥러닝은 이제 심층신경망 이런 쪽으로 나오면서 이제 쓰게 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제가 쭉 봤더니 이 사이트에 이게 이제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사이트인데 이 카오스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물리학이나 이런 관점에서 많이 설명을 그러니까 이슈가 되는 것들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 이제 물리학 공부를 여기 가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 들어가면은 양자 아까 전에 이런 것들이 다 여기 개념이 잘 설명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는데 여기 보니까 AI의 본질과 역사라는 게 15분짜리 동영상으로 나와 있어요. 오늘 설명을 한번 들으시고 혹시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여기 들어가 보시면 설명이 잘 나와 있더라고요. 인공지능은 많이 배우셨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I가 이제 이때 탄생을 하죠. 그래서 앨런 튜링에 의해서, 튜닝이 아니고 튜링인데 원래 튜링에 의해서 시작이 돼서 이제 쭉 나오죠. 그죠? 그래서 모라백의 저주가 나오면서 AI가 꺾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문가 시스템이 나오게 되죠. 2차적으로. 그래서 2차적인 전문가 시스템이 나오는데 방법론적으로 보면 얘는 연역적인 방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데이터를 전문가로부터 습득을 해가지고 내가 코딩을 막 해주죠. 여기는 내가 코딩을 직접 해야 알고리즘을 만들어주죠. 그러면 사람들이 값을 집어넣으면은 내가 만들어진 알고리즘에 의해서 값이 도출이 되는 개념이죠. 그게 전문가 시스템의 개념이고, 그죠? 그러면서 넘어가다가 이게 프레임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러면서 다시 뚝 떨어지고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 이상 발전이 없어서 AI가 다시 떨어지다가 기계학습부터 다시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기계학습은 귀납적 방법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분석할 때는 요게 차이가 뭐냐면 얘는 뭐냐면 데이터를 집어넣어주면 얘가 알고리즘을 만들어주는 개념이죠. 그게 얘랑 얘랑의 차이점이죠. 얘랑 얘랑의 차이점이 얘는 전문가로부터 내가 지식을 다 들어서 코딩을 직접 짜주는 개념이고 기계학습은 데이터를 집어넣어주면 얘가 코딩을 만들어주죠. 코딩이라는 개념보다는 알고리즘을 학습을 하는 개념이죠. 인공신경망에서는 보면은 인공신경망의 그 가중치를 조정해주는 역할을 해주거나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인터넷이 성장하면서 얘만 가지고 했으면 얘도 가다가 이제 또 이제 다시 또 이제 떨어졌을 텐데 요즘 다시 계속 인기가 있는 게 이것 때문에 그렇죠. 데이터 증가, 빅데이터. 아까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데이터가 작으면 학습을 못 하는 거예요. 알고리즘을 계속 만들어 놨는데 데이터가 없으니까 학습할 수 있는 양이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얘가 학습을 못 해는 거예요. 그런데 인터넷이 성장을 하면서 인터넷에 수많은 많은 정보, 그 다음에 이미지 정보, 동영상 정보, 엄청나게 많은 텍스트 정보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거를 가지고 빅데이터가 나오면서 이 데이터를 축적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가 학습할 수 있는 양의 데이터들이 이제 저장이 될 수 있으니까 이 기계학습이 엄청나게 발전을 하면서 딥러닝이라고 요즘 부르는 것까지 왔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향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설명을 한 거고요. 모라백의 저주는 뭔지 아시죠? 그래서 이게 갠지, 쿠키인지, 머핀인지 구분을 하라고 시키면 사람은 금방 구분을 할 수 있죠. 딱 보고도. 그래서 할 수 있는데 컴퓨터는 인공지능은 이걸 구분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죠. 어려운 것은 쉽고 쉬운 것은 어렵다. 즉 사람이 할 수 있는 역할과 기계가 할 수 있는 역할의 쉽고 어려움이 틀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공지능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과연 이게 가능할까라고 하는 거죠. 컴퓨터는 계산은 빨리 할 수 있지만 이런 거를 인식할 수 있을까라는 거가 처음에 문제가 생겨서 이거를 해결을 못해서 인공지능이 이제 갑자기 이제 관심이 떨어지기 시작했던 거죠. 그게 이제 1차에서 나온 얘기고. 그러면서 이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 나온 게 이제 전문가 시스템이죠. 그래서 전문가 시스템은 이제 전문가가 엔지니어들,
이게 뭐냐면 프로그램 짜주는 사람이에요. 프로그램 짜는 사람들이 이거를 막 듣고 그럼 이렇게 짜줘야지 해서 짜게 되면 이거를 코드화 시켜서 놔두면은 일반 사람이 쓰게 해주겠다. 이 방법이죠. 이 방법이 뭐냐면 연역적인 방법이죠. 아시다시피. 뭐냐면은 데이터를 내가 다 코딩을 해주는 거예요. 전문가에 의해서. 그래서 이름이 전문가 시스템인데 이거는 특정 분야만 구현할 수 있는 게 있고 이건 학습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모든 거를 다 룰로 구현해 주는 게 불가능하죠. 그래서 처음에 막 나왔다가 이 부분이 이제 시들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나온 게 프레임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프레임 문제라는 거는 이거죠. 사람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그래서 인지가 빠르죠. 컴퓨터는 이렇게 못하고 다 봐요. 컴퓨터는 내가 중심이 아니고요. 이 그림 전체가 다 중심인 거죠. 모든 게 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있는 모든 거를 다 고려를 해야 돼요. 이게 인공지능의 한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대신에 요즘은 관점이 좀 바뀌어 있습니다. 뭐냐면은 자, 사람은 이렇게 보고 이거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요것만 하니까 속도가 너무 느려. 그런데 뭐냐면은 이렇게 바뀌어서 문제점이라고 옛날엔 얘기했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얘기가 되냐면 빅데이터에서는 야, 사람은 요것만 보잖아. 내가 놓치는 게 분명히 있을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내가 놓치는 게 있을 거야. 왜? 컴퓨터는 다 봐. 컴퓨터는 다 봐. 그러면 내가 놓치는 뭔가를 컴퓨터가 발견해 줄 수 있을 거야. 이게 오히려 장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고에서 얘기 나오는 거 있죠. 이세도 두는데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수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태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수라는 거죠. 근데 알파고는 둔단 말이죠. 두는데 이겨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어떤 거를 만들어낸 거죠. 컴퓨터가, 인공지능이. 그런 관점에서 이 프레임 문제라는 게 옛날에는 이렇기 때문에 컴퓨터가 한계점이 있어라고 얘기해 줬는데 오히려 지금은 이런 문제로도 이거를 해결해 줄 수가 있어서 사람이 볼 수 없는 새로운 뭔가를 끄집어낼 수 있어라는 걸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요즘 얘기합니다. 딥러닝 시대에서는. 그래서 기계학습의 관점은 키워드는 학습이죠. 전문가 시스템은 학습이 아니죠. 사람이 다 만들어서 넣어주는 거니까 지능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때부터는 이제 기계학습이 지능을 갖고 오는 건데 지능의 핵심은 뭐냐면 학습이죠. 근데 학습을 어떻게 하느냐? 데이터를 집어넣어주면 얘가 룰을 만들어내는 거죠. 옛날에는 룰과 데이터를 집어넣어주면 아웃풋이 나오죠. 무슨 개랑 고양이를 이렇게 넣죠. 그래서 데이터 집어넣어주고 룰을 막 만들죠. 이러 할 때는 개야. 이렇게 할 때는 고양이야.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넣어주게 돼서 얘를 짜주죠. 그러면은 데이터를 집어넣어주면 개야 고양이라고 나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냐면 사람이 이 룰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게 전문가 시스템하고 연역적인 방법인데 기계학습에서의 방법은 학습을 시키자 아예. 사람이 학습하듯이 학습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데이터랑 이게 개인지 고양이인지 값을 넣어줘요. 즉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보면 이런 데이터, 그림 또는 데이터가 있어요. 1번 그림을 쫙 넣어줘요. 1번 그림을 넣어줘요. 얘는 개야. 2번 그림은 고양이야. 3번 그림은 개야. 4번 그림 개야. 이렇게 넣어주죠. 그러면 얘를 구분하는 알고리즘을 얘가 스스로 학습하는 거죠. 그거의 대표적인 주자가 뉴럴 네트워크, 인공신경망이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얘는 귀납적 방법입니다. 그래서 룰을 스스로 학습해서 찾아내는 거죠. 이게 인공지능이라고 보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인공지능 룰이에요. 이게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라고 해서 이런 인공지능 기법이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 쪽에서는 어떻게 쓰냐면은 인지할 때 씁니다. 인지할 때. 아까 전에 분류할 때, 이렇게 분류할 때 이런 인공신경망을 쓰게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학습하는 건데 이거 조금 이따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기계학습의 문제점은 뭐냐? 피처 디자인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 어떤 데이터라든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개다, 고양이다 구분해 주려면 앞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으라고 얘는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피처를 설정해 줘야 되는 거죠. 말하자면 변수를 설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변수를 쭉 설정해 줘야지만 되는데 자, 이런 이미지 같은 경우는 변수 설정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죠?
이렇게 특징을 찾아내기가. 뭐냐면 사람이 직접 이런 특징들을 찾아서 얘를 매칭시켜 줘야지만 얘가 돌아가서 결과를 아웃풋을 내는데, 이 피처 자체를 이것도 인공지능이 찾아내면 어떨까? 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딥러닝입니다. 그러려니까 어떻게 되냐? 요렇게 층이 한 층 구조로 요렇게 간단한 구조가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주느냐? 엄청나게 복잡하게 뇌구조처럼 만들자. 라고 해서 만들어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 있는 것들이 인터넷으로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다양한 그림들이 나오더라고요. 그 그림들을 가지고 좀 이렇게 몇 가지를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요 관점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옛날에는 데이터가 있으면 내가 이 피처를 설정해줘요. 그래서 변수를 뭘로 걸지를 설정해줍니다. 조금 이따 보시면은. 그러면 걔를 집어넣어서 표로 만들어서 데이터를 만들어주고요. 그거를 집어넣어주면 이렇게 학습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A와 B인지를 구분해주게 돼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주느냐? 그냥 로우 데이터 자체를 집어넣습니다. 그럼 얘가 막 돌려주면서 이 안에서 피처를 생성해줘요. 뭐가 중요한 건지를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게 기존의 기계학습하고 딥러닝으로 한 발짝 발전하는 게 바로 요거예요. 피처를, 특징을 사람이 만들어서 학습시키게 할 거냐, 아니면 피처 자체도 컴퓨터가 학습하도록 만들어줄 거냐, 찾아낼 거냐. 이걸로 넘어간 게 딥러닝이에요.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인데 앞에 딥을 붙이죠. 그래서 깊은 학습관. 왜 깊은 학습관배라고 쓰냐면은 이거예요. 이게 다 한 층이에요. 다 연결돼 있어요. 옛날에는 어떻게 나왔느냐? 이렇게 나왔어요. 요거 인풋, 아웃풋, 요게 층 3개. 그러니까 뉴런 3개, 뇌세포 3개예요. 옛날에는 뭐 뇌세포 3개, 뭐 20개, 10개만 갖고도 충분히 돌아갔거든요. 근데 이런 이미지나 이런 것들은 분석하는 게 피처를 생성하기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주냐면 복잡하게 층을 여러 개 만들어줘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요 파트에서 나온 요 아웃풋은 얘는 뭐야? 여기서 피처를 걸러내는 거예요. 피처. 얼굴 피처. 얘는 뭐냐면은 이 데이터를 사람 얼굴을 막 분석해 봤더니 눈썹 모양이 있어. 얘가 여기서 발견해내는 거예요. 이런 거를 피처로 사람은 딱 보면은 전체 이미지로 하지만 컴퓨터는 뭐냐면은 턱선, 눈썹, 코, 이런 거를 이 이미지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쭉. 그래서 스스로 피처를 생성해내요. 그래서 눈썹 모양에, 눈썹도 여러 가지 모양이 생기잖아요. 이런 식으로 쭉 분석을 해서 이 그림을 헤쳐 모였다가 다시 만들어서 얘를 인식해주는 관점으로 바뀌어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저희 쪽에서 쓰는 방법이에요. 분석하는 방법 중에 이제 딥러닝 쪽에서 쓰는 방법인데 가장 대표적인 게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라는 개념을 써서 이미지 인식하거나 이럴 때 쓰는 방법을 쓰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발전을 해나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요 성공 요소로는 이제 빅데이터라는 이유가 꼭 들어가는 게 옛날에는 이런 기법들을 만들 수 있는 거를 생각을 못 했어요. 왜냐하면은 사진 자체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엄청나게 많은 사진이 모여 있죠. 그 다음에 엄청나게 많은 동영상들이 모여 있고 이런 것들을 다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양들이 계속 생성되고 있고 저장돼 있고 그걸 가지고 이제 얼마든지 이제 학습시킬 수 있다는 거죠. 기계가. 복잡하게. 그 다음에 GPU도 하나의 큰 요소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CPU가 아니고 GPU는 듀얼로, 행렬로 처리를 해주거든요. 데이터를. 그러니까 CPU는 한 건 한 건으로 처리가 되잖아요. 근데 GPU는 병렬로 처리가 되다 보니까 이미지나 이런 걸 인식할 때 보면 훨씬 더 빠르게 동시에 처리해 줄 수 있으니까 GPU하고 빅데이터가 동시에 결합이 되면서 이 CNN이 훨씬 더 엄청난 속도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기법들이 각광을 받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보면 이미지넷이라는 것에 보면 이때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때 이제 그 전까지 이제 컴퓨터가 사진을 주면 75% 정확률을 74% 정확률이었는데 12년도에 제프 힌튼이 이 딥러닝이라는 개념을 이용하기 시작하면서 15%까지 끌어올렸고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을 이용을 해서 6.65%까지 향상시켰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가 3.56까지 인간이 5.51이니까 인간보다 더 정확하게 인식을 한다는 거죠. 사진을.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이제 인식률에서 사람보다 더 앞서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게 뭐냐? 데이터 마이닝은 이거예요. knowledge discovery라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어디서? in large data. 즉 데이터베이스라는 곳에 기업들이 계속 데이터를 저장을 해놨었죠. 그러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놓고 저장을 했는데 그거를 활용할 수 없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에 의해서 나온 게 바로 이 데이터 마이닝 기법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마이닝은 방법은 기계학습 방법을 그대로 써요. 기계학습에서 만들어졌던 방법을 그대로 갖다가 거의 쓰는데 정의는 뭐냐면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거를 지식으로 변환시켜 준다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의 자체도 그거예요.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데이터를 탐색하고 분석해서 지식을 끄집어내는 것.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프로세스입니다. 데이터베이스가 있고요.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쭉 끄집어내는 과정에서 이러한 절차들이 있습니다. 셀렉션 해야 되고요. 데이터 정제해야 되고 뭐 하다 보니까 중간에 제일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라고 여기 써 있죠. 그래서 요 용어가 나오면서 이런 절차를 구하면서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거를 데이터베이스 정제하는 과정에서 추출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그럼 이 마이닝을 하기 위해서 어떤 기법을 써야 돼? 라고 정리를 하면서 야 그거 기계학습해 봤더니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뉴럴 네트워크 쓰고 많이 쓰던 거 있어. 그거 갖다가 우리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정제해서 이렇게 분석해서 쓰면 지식이 나와. 이걸 가지고 잘 활용하면 돼. 라는 걸로 이제 용어 정리가 되면서 이제 추진한 게 데이터 마이닝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용어는 안에 있는 그 테크니컬은 비슷한데 어떻게 목적을 가지고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통계냐, 기계학습이냐, 또는 딥러닝이냐, 또는 데이터 마이닝이냐 우리가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데이터 마이닝의 역사에 보시면 요거예요. 그래서 89년에 KDD라는 용어가 이 사람이 이제 저기 그 컨퍼런스에서 요 아까 전에 봤던 그 그림하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이제 이게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데이터 마이닝 하면서 이게 하나의 큰 분야로 이제 자리를 잡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